제사상을 망치는 7가지 음식과 조상복을 부르는 비법.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상복 없는 사람은 절대 크게 되지 못한다. 믿거나 말거나 이 말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가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상을 잘 모시는 마음입니다. 조상님을 기리는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되새기고 가문의 기운을 이어가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준비해도 제사상의 단 이것 하나만 잘못 올리면 조상님의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풍수 전문가의 관점에서 제사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7가지 음식과 그 이유, 그리고 조상복을 집으로 끌어오는 공간관리법과 마음가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제사상이 단순한 음식 차림이 아니라 조상님과 후손의 기운을 연결하는 신성한 공간임을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조상복을 막는 실수와 복을 부르는 비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사, 왜 중요한가?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뿌리인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분들의 기운을 빌려 후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음의 의식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조화로울 때 복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특히 제사는 조상님의 은기와 후손의 양기가 만나는 자리로 이 균형이 깨지면 가문의 복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제사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제사는 가족을 하나로 묶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중요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잘못된 음식이나 준비, 과정 하나로 조상님의 기운이 떠날 수 있다면 이제부터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7가지 음식. 1. 복숭아. 조상도 돌아서게 만드는 과일. 복숭아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과일로 생전 조상님이 좋아하셨다면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와 민간 신앙에서는 복숭아를 귀신을 쫓는 과일로 간주합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부정을 쫓는 도구로 사용했고 묘지 근처에는 절대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복숭아는 강한 양기를 품고 있어 음의 기운을 가진 조상님의 혼령이 다가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복숭아의 붉고 생기 넘치는 색상과 향은 산 사람의 생명력을 상징하지만 제사상에서는 조화로운 음양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전에 조상님이 복숭아를 좋아하셨더라도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사과나 배처럼 색이 연하고 차분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대체 음식 추천. 사과, 배, 감. 붉지 않은 색상의 과일. 2. 마늘, 고추, 파. 조상의 혼을 내쫓는 강한 양기. 마늘, 고추, 파는 한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조미료지만 제사상에서는 절대 금기입니다. 이 재료들은 강렬한 양기를 띠고 있어 조상님의 은기를 방해합니다. 고대 동양 종교에서는 마늘을 음욕과 강한 욕망의 상징으로, 고추를 태양의 기운을 품은 식재료로 보았습니다. 특히 고춧가루는 장례식 후 먹는 육개장에 넣어 귀신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던 전통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사상에 이러한 음식을 올리면 조상님께 이 자리에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넣은 나물이나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올리면 조상님의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 음식은 간을 심심하게, 양념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음식 추천. 소금으로 간한 나물, 고추장 대신 간장으로 맛을 낸 조림. 3. 칠자. 생선, 등푸른 생선, 낙지, 오징어. 천하고 흔한 것은 금물. 칠자가 들어간 생선 삼치, 꽁치, 멸치 등이나 등푸른 생선 고등어, 정어리 등, 그리고 낙지, 오징어 같은 해산물은 제사상에 올리기에 부적절합니다. 풍수에서는 제사 음식이 귀하고 정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량으로 잡히거나 흔한 해산물은 조상님을 대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칠자는 흉한 기운을 상징한다고 여겨져 제사상에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치는 맛있고 흔한 생선이지만 제사상에서는 정중함을 상징하는 조기나 명태 같은 생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징어나 낙지는 값이 저렴하고 흔해 조상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음식으로 간주됩니다. 대체 음식 추천. 조기, 명태, 도미, 흰살 생선 위주. 4. 붉은 곡물. 팥죽은 귀신을 쫓는 음식. 팥은 동짓날 귀신을 쫓기 위해 먹는 팥죽의 주재료로
강한 양기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생명력과 산 사람의 기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사상에서는 조상님의 은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팥떡, 팥밥, 팥죽 등은 모두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제사 음식이 차분하고 조화로운 색상을 띄어야 한다고 봅니다. 붉은 팥 대신 흰쌀로 만든 떡이나 밥을 준비하세요. 흰색은 정결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조상님의 기운과 잘 어우러집니다. 대체 음식 추천 백설기, 흰쌀밥, 막걸리, 과일주 탁한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반드시 맑고 깨끗한 청주여야 합니다. 막걸리, 복분자주, 포도주 등 탁하거나 단맛이 강한 술은 제사상에서 부적절합니다. 이는 술이 조상님과의 소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맑은 청주는 정결한 마음을 나타내며 조상님께 예의를 갖추는 데 적합합니다. 탁한 술이나 과일주는 욕망과 쾌락을 상징한다고 여겨져 경건한 제사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지역 전통주를 사용하고 싶다면 쌀로 빚은 무색 투명한 청주를 선택하세요. 대체 음식 추천 청주, 약주 무색 투명한 술, 6. 더러운 제사상, 주변에 떨어진 머리카락. 제사상은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조상님의 혼령이 머무르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면 이는 마치 손님을 초대한 집이 어수선하고 더러운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는 청결이 곧 정성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민간 신앙에서 귀신을 쫓는 도구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상 근처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조상님의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제사 당일 아침 주방과 제사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상 위에 먼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세요. 청소 팁: 제사 전 물걸레로 상과 주변을 닦고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제거하세요. 공기놀이로 먼지를 털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제사날 가족 간 다툼. 조상의 기운을 막는 최악의 실수. 아무리 정갈한 음식을 차리고 상을 깨끗이 해도 제사 당일 가족 간 다툼이 있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분노와 갈등이 은기를 깨뜨리고 조상님의 복을 막는다고 봅니다. 제사는 가족이 하나 되어 조상님께 감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이때 다툼이나 불화가 있다면 조상님은 내 자손들이 불화 속에 있다고 느끼시고 복을 내리기 어려워합니다. 제사 당일만큼은 서로를 배려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세요. 가족 간의 화합은 조상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실천 팁: 제사 전 가족들과 제사의 의미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세요. 조상복을 부르는 공간 관리법. 제사상의 음식뿐만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공간의 기운이 조상님의 방문과 복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아래는 조상복을 부르는 공간 관리 비법입니다. 1. 제사상의 방향. 북향은 피하고 동향남향을 선택. 제사상의 방향은 조상님의 기운이 머물기 쉽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풍수에서는 북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쪽은 은기가 강한 방향으로 조상님의 기운이 과도하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동향 또는 남향이 적합합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생명의 기운을, 남쪽은 따뜻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실천 팁: 제사상을 동쪽이나 남쪽을 향하도록 배치하고 창문이 있다면 열어 기운이 흐르게 하세요. 2. 죽은 기운 제거. 고장난 물건 치우기. 제사 공간 주변에 죽은 기운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시계, 멈춘 달력, 낡은 장식품, 흉한 그림 등은 조상님의 기운을 방해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제사 전에 반드시 치우세요. 실천 팁: 제사 전 집 안을 둘러보며 고장난 물건이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깨끗한 장식품으로 공간을 채우세요. 3. 금속성 물건 피하기. 칼, 포크는 금물. 풍수에서는 금속성 물건, 특히 날카로운 칼이나 포크가 기운의 흐름을 차단한다고 봅니다. 제사상이나 주변에 이런 물건을 두면 조상님의 혼령이 편안히 머물지 못합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도 칼을 상 위에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천 팁: 제사 음식 준비 후 주방 도구는 모두 정리하고 상 근처에는 금속성 물건을 두지 마세요. 4. 청결한 공간. 정성이 담긴 준비. 제사 공간은 깨끗해야 합니다. 먼지, 머리카락, 어지러운 물건은 조상님께 무례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물걸레로 상과 바닥을 닦고 공기놀이로 먼지를 털어내며 공간을 정화하세요. 실천 팁: 제사 공간에 향을 피우거나 깨끗한 물을 뿌려 기운을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상복을 부르는 마음가짐.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조상님과 후손의 마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정성이 담긴 제사가 가문의 기운을 강화하고
복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아래는 조상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입니다. 1. 정성스러운 준비.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는 조상님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세요. 예를 들어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고 싶다면 금기 음식을 피하면서 그분의 취향을 반영한 대체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음식을 만들 때 조상님께 드리는 마음을 떠올리면 그 정성이 기운으로 전달됩니다. 2. 가족의 화합. 제사 당일 가족이 하나 되어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도우며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 후에는 함께 식사를 나누며 조상님의 은덕을 이야기하세요. 이는 가족의 단합을 상징하며 조상님께 좋은 기운을 전달합니다. 3.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제사는 조상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자리입니다. 제사를 지내며 조상님의 상과 업적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점을 떠올리세요. 이 마음이 조상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마무리. 조상복은 정성과 예의로 만들어진다. 여러분,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뿌리를 되새기고 조상님의 기운을 빌려 후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음의 의식입니다. 복숭아 하나, 마늘 한쪽, 고추 한 알이 조상복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지요?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면 그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풍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가 바르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올해 제사부터 조상님이 머무르고 싶어지는 상을 차려보세요. 금기 음식을 피하고 공간을 깨끗이 하며 가족과 화합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조상복은 신비한 운이 아니라 정성과 예의로 만들어지는 후천의 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집에 하루에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